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IEA죠.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IEA, 그리고 여기서 내놓은 세계 에너지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애플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의 5G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애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실 테고, 애플을 이제 뭐 조금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짧게 일단 포트폴리오의 변동사항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상에 이번에 매수매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포지션 그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익률 자체로만 보면 며칠 사이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00 정도 오른 모습인데, 저는 버는 대로 최소한의 비용만 진짜 아껴서 쓰고 거의 대부분을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원래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보실 게 아니라면 섣불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항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거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과 상승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제가 보기 전까지는 제가 NH투자증권 MTS를 쓰는데 그것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만에 한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뭐 주가를 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초가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해서 덜 오르고, 뭐 클라우드나 전기차로 해서 많이 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부분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데이 덕분에 최근에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10일 기준으로는 3.8% 오른 모습에서 지금은 토탈 게인으로 한 5% 더 올랐습니다. 아마존 당시 매수 시나리오 중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던 것은 결국에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최소한 백신이 나오고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이어진다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애플과 비교해서 볼 때 내년까지 두고 본다면 아마 아마존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민 중인 거는 태양광 섹터가 생각보다 더 좋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산업적인 상황과 그리고 재무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하죠. PF라고도 하고, 그런 조달 비용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발전소나 옥상용을 짓거나 조달 비용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원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태양광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에너지 전망을 발표하면서 태양광이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석탄이나 오일, 가스, 핵, 모든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것들 중 태양광이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탄이나 가스보다도 태양광으로 훨씬 더 전력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역사상 가장 저렴한 시대에 들어섰고, 2019년 기준으로 연료별 세계 주요 에너지 수요를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탄, 오일, 그리고 가스 이쪽으로 세 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으로 가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아주 소프트한 부분부터 하드한 부분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2030년으로 가는 네 가지 ABCD 시나리오 중에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 증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작년 전망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태양광 전력비가 20%에서 50%까지 저렴하게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균등화 비용, 평균적인 비용으로 볼 때 석탄이나 가스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이 검은 선은 제가 보기 쉽도록 그어본 곳인데, 실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가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접근하실 수 있는 거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히려 인도나 중국에서 가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은 원래 신흥국이니까 석탄이나 오일, 가스를 좀 더 쓸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이쪽이 좀 더 싸졌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IEA는 재생에너지가 주연일 거라고 봤으며 그 주연들 중에서도 주인공은 태양광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규모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040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대비 약 22%나 높게 바라봤고, 그 상승분 중에 태양광은 43% 상승, 풍력이 16% 상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까지, 2030년까지는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한 이거에 맞춰서 늘어나는 발전소
연소, 한마디로 추가 증가분에서 80% 이상이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도요타가 유인 비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사실 2018년 2월에 이 항이 유인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2항 184 버전 이전 모델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16이죠. 2항 184로 성공을 했고, 최근에 도요타가 테스트 필드, 한마디로 제한된 구역에서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빠르게 내놓는 것이 2023년부터 성공하겠다는 것이고, 현대차는 2028년에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지만 허저우시에서 2항이 이 포트를 완성해서 관광 택시로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점은 대략 2020년 말 혹은 2021년 초에 2항용 관광 택시를 시작할 거란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최근에 중요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선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죠? 4종으로 아이폰 12가 출시됨에 따라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미니는 $699부터, 그리고 기본은 $799, 프로는 $999, 프로맥스는 $1099입니다. 근데 한국 기준으로 오게 되면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미니는 95만원부터 프로맥스는 149만원까지네요. 여기에 짤막하게 월가의 컨센서스 두 개를 조금 같이 보고, 이게 조금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일단 첫 번째 의견을 들어보시죠. 파이퍼 샌들러의 하시쿠마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130로 유지했습니다. 근데 원래 노란색은 중립일 때 달고, 파란색은 이제 불리시하다, 상승세를 예상한다 할 때 하고, 빨간색은 이제 베어리시, 약세를 예상할 때,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색깔인데요. 근데 비중 확대라고 말했고 목표 유지라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가치가 $120이므로 포워드를 볼 때의 가격인 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중립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도 $130를 유지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신제품 공개 행사를 보고 난 후에 애널리스트 내용이었는데요. 공개 행사 이전에 파이퍼 샌들러가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자 중에 불과 10%만 올 가을이나 겨울 내로 5G 아이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왜 가져왔냐면, 원래 이전에 똑같이 시행했던 조사에서 아이폰 사용자 중에 1200대를 가상으로 해놓고 봤을 때 구매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23%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절도 못 미치는 구매 의사가 조사되었다는 점이고, 최근에 이제 다시 팬데믹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구매 의사가 현저하게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특히 이들이 최근에 썼던 사람들도 아니고 평균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2.3년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본다면 올 가을과 겨울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애플의 5G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굉장한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하는 웻부시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5G 슈퍼사이클을 주장하고 있는 웻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는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1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발표 이전의 이야기지만 최근의 내용을 봐도 별도의 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개정이 없는 한 지금 의견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는 2014년 아이폰 6 이후에 최대의 판매 사이클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했고, 그리고 프로맥스에 대해서는 특히 억눌린 수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1년간 발생할 업그레이드 수요의 20%, 많은 비중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으며, 여러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한 지, 새 폰을 산 지 3.5년 이상 지난 설치 기반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봤으며, 이것이 이제 상승을 견인할 거라는 견해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댓글로 한번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